매일 태권도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매일 하는 이 수업은요. 이게 저희들이 항상 알고 있는 갈등이고 거기서 또 해결책 찾으면서 저희가 좀 더 좋은 수업, 좋은 태권도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저희가 노력하는 좋은 사부님들이시니까 오늘 진짜 RC24가 그 어떤 에이린 프로젝트보다 가장 중요한 수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지고 오늘 사부님도 들어오셔서 또 많이 나눔 받고 또 도장 가서 써보시고 그래서 또 갈등도 한번 겪으시고 또 성장 한번 하는 그런 시간, 좋은 시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이 이제 RC24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래스 매니저먼트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또 많은 시간을 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자신도 한번 다시 정립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또 사원님들께도 이렇게 조금 신선한 아이디어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클래스 매니저먼트를 할 때 어떤 게 클래스 매니저먼트를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조금 접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원하는 클래스를 수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도장이라는 것이 조금 동적인 거. 들어와서 막 에너지 막 끄집어내고 땀 나고 또 서로 이렇게 관계 맺고 어떤 이러한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 어떤 클래스를 추구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저희가 이제 그 테스팅이라는 어떤 결과물이 있고 또 커리큘럼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동적인 것보다는 좀 정적인 어떤 그런 게 되고 해서 그냥 제가 원하는 클래스를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겨루기 커리큘럼이 활성화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 이거를 조금 알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좋은 수업을 하고 좋은 익스피리언스를 같이 함께 하지만 또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심사를 잘 제때 봐서 또 모티베이션을 받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롱텀을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받아야 되겠기에, 그래서 좋은 수업, 내가 하고 싶은 수업, 그리고 좋은 결과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좋은 클래스 그리고 좋은 결과물이 있는데, 그거를 보기 전에 저희가 이 월드 클래스 저희 수업의 동선을 조금 같이 나눠야 그게 이해가 조금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선은 WMC, 그러니까 웜업, 메인, 그리고 커리큘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웜업, 메인, 커리큘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수업의 어떤 동선이고, 그 수업은 화이트벨트부터 블랙벨트까지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업, 레귤러 클래스는 다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W, 웜업, 그러니까 모든 도장이 워밍업을 합니다. 워밍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스템은 M, 그러니까 메인. 근데 메인의 어떤 그 개념이 뭐냐면, 메인은 스파링 커리큘럼을 꼭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링 커리큘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C, 이제 마지막에 C인데 이제 그게 커리큘럼인데 사이드 커리큘럼.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품새 원스텝 스파링,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이거 지금 비디오가 이상하게 떠가지고 제가 네,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웜업 그리고 메인 그리고 커리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구조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들이 이제 도장에 이렇게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월드 클래스 제가 사범 생활할 때도 많은 사모님들이 오고 가시고 그랬을 때 사모님들한테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은 클래스가 되게 단순하다. 좀 그 흐름이 좀 단순하니까 이거 참 이렇게 클래스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많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 단순함이 있어서 얻는 어떤 베네핏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함이 가져오는 어떤 익숙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지루함.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고민을 갖고 있는 게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집중을 끌어내고 어떤 노력을 끌어내냐. 그게 이제 제일 저희한테는 숙제인데 그렇게 단순한 구조로 가면 학생들이 조금 지루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하면 클래스를 좀 더 재밌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 단순함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익숙함, 편안함이 있어서 그냥 클래스를 매일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오는데 그냥 스트레칭 합니다. 그리고 겨루기 커리큘럼 합니다. 그리고 품새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흐름에 익숙함이 있고 그거를 조금 이제 잡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클래스 매니지먼트를 이제 하는데 그게 저희는 이제 조금 8주 플랜을 이용해서 그 단순함을 조금 이렇게 싹 이렇게 가리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동선은 웜업, 메인, 그리고 커리큘럼. 그러면은 이제 되게 단순한데 근데 그 단순함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이 웜업부터 들어가 보면 웜업은 저희가 5분 합니다. 5분 하고 있고 그리고 웜업은 5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웜업이 있고 그러니까 기본 웜업이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는데 2번은 기본 웜업 플러스 기본 웜업에다가 저희가 이제 무릎 운동, 무릎 올리기 그런 이제 그 보조적인 어떤 운동들을 넣어서 조금 변형을 시킨 거고 이거는 또 메인 클래스 저희가 이제 타겟 주리를 이제 하는데 그 주리를 하는 그 날에 이렇게 연결이 된 어떤 준비 운동입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이 있고 또 준비 운동들이 따로 있는데 그 준비 운동들을 보면 준비 운동들이 또 메인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러니까 준비 운동이 5분이고 메인은 20분인데 전체적인 월크아웃은 25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시간은 40분. 그러니까 25분이 월크아웃이고 10분이 마지막 이제 품새를 하고 그렇게 따졌을 때 저희가 가지는 어떤 동적인 어떤 그런 거는 한 70%가 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파트너 줄일 마지막 겨루기를 했을 때 저희 에너지가 제일 끝점에 가 있는 거, 최고점에 가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품새를 잡아주면서 조금 에너지를 잡아주고 그렇게 보내는 어떤 그 동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웜업은 5개가 있고 1번이 기본이고 그리고 1번이 기본이라는 말은 1번 웜업은 무조건 다 씁니다. 어디서나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1번을 되게 중요시 하는 거는 1번 웜업을 가지고 저희가 다 쓸 수 있고 모든 클래스에 다 쓸 수 있고 또 1번 웜업을 또 저희가 스텝들이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클래스가 하루에 6개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 스텝들한테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웜업은 누가 해. 근데 저희는 좀 스텝이 많아서 이제 그 웜업을 할당을 해서 많으면 2개, 많으면 3개까지 더 이상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웜업을 할당을 하는데 조금 이 인스트럭터가 조금 경험치가 부족하면 무조건 1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좀 경험자가 있고 또 그 메인 주리에 따라서 이제 그 할당량이 좀 바뀌는데 그래서 웜업은 좀 그런 식으로 좀 변화를 주고 있고 그렇지만 기본 웜업이 1번이다 최고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번 웜업은 이제 타겟 줄이를 하는 위크랑 연결이 되어 있고, 또 3번 웜업은 이제 풋워크, 그러니까 저희가 스태핑을 하는데 그 웜업은 셋째 주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셋째 주에도 이제 파트너 줄이를 하는데, 그때 파트너 줄이에 이제 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카운터 어택을 합니다. 카운터 어택을 하고 띵 중에 또 스파링이 있어서 그걸 운영을 하는데, 그때는 웜업을 이제 풋워크 3번을 이용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동선에 웜업은 5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5분을 열어보면 2분은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주먹 찌르기 이제 스트레칭 킥을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해서, 이게 조금 웜업을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걸 자꾸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쭉 나가보고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웜업은 라인 줄일. 그거는 저희가 테스팅 위크에만 씁니다. 그러니까 테스팅 준비를 하고, 조금 더 라인 줄이를 하고 본 운동을 안 하고 그 대신 커리큘럼을 많이 이렇게 나가는 그 스케줄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넷째 주. 그래서 저희가 4주가 운영이 되고 있고, 첫째 주에는 1번 웜업이 가 있고, 둘째 주에는 2번 웜업이 가 있고, 셋째 주는 3번 웜업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는 4번 웜업이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 줄이를 하고 있고, 라인 줄이는 이제 그때는 다른 거 안 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그 뛰고 가볍게 뛰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제 마슬 트레이닝, 그래서 상체, 몸통, 하체, 그리고 전신 딱 요렇게 딱 컨셉을 가지고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냅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라인 줄이고, 그래서 저희가 웜업을 하는데 웜업이 다 틀리다. 근데 웜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 웜업을 쓰고 하면은 또 이제 그 스텝들의 어떤 그런 경험치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1번 웜업을 가지고 전체를 다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이제 회원님들 중에도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오랫동안 쓰셨는데, 그 회원님은 1번 웜업 가지고 여태까지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발전해 나갔냐면, 웜업을 다 할 수 있고 되게 심플하고 시간이 짧고 하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패밀리 클래스, 올벨트 클래스에서는 그 학생들, 부모님들이 웜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또 웜업을 잘 끌고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웜업을 하는 것 자체도 학생들한테 또 다른 어떤 교육으로 어떤 역할로 다가가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메인 사부님들의 어떤 휴식 시간, 그러니까 웜업을 저희가 계속 프리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웜업 할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웜업을 할 때 저희는 이제 그 테스팅 리포트, 테스팅 그룹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웜업을 하면서 그걸 관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웜업을 메인이 잡고 있고, 그리고 보조들이 서포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있는 인스트럭터가 테스팅 리포트를 체크를 하면서 테스팅 누가 볼 건지, 팁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계속 업데이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저희가 메인들이 조금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웜업 시간이고, 그리고 그 웜업 시간을 하는 동안에 그 메인은 메인 클래스를 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웜업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웜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메인 줄일, 저희 그 메인 줄일, 그러니까 메인 줄일이 그냥 20분인데 웜업이 끝나고 하는 메인 줄일이 20분이고, 그게 이제 겨루기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메인 줄일은 파트너 줄일. 그래서 저희는 파트너 줄일을 매일 합니다. 매 클래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메인 이제 그 파트너 줄일을 오랫동안 써왔고, 또 많은 도장이 아직도 그 파트너 줄일을 하고 있고, 근데 파트너 줄이라고 한다면 그냥 사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파트너 줄일은 그냥 마주보고 하는 어떤 월갓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크게 보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파트너 줄일은 1대1로 마주보고, 그리고 겨루기의 전반적인 기술들을 다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본기도 있고 발차기도 있고 전술도 있고 또 타격감을 기르고,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그 겨루기 커리큘럼 메인 클래스에서는
겨루기를 잘하는데 모든 게 집중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외로 뭐 이렇게 뭐 엑서사이즈 뭐 월크아웃 이런 것들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또 할 시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인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메인 클래스가 20분인데 20분을 어떻게 화이트 벨트하고 블랙 벨트까지 다 운영을 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디스가이즈 그러니까 변장 이제 저희는 변장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8주 플랜을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보시면 이해를 조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8주 플랜을 보내드렸고 그게 저희 5월달 그 스케줄입니다. 5월달, 6월달, 5월달, 6월달이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그 5월달하고 6월달은 9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5월달 첫째 주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파트너 주일 베이직 1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게 레귤러 클래스고 목요일, 금요일이 레귤러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스케줄을 봐야 조금 이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한 주를 따졌을 때 첫째 주는 파트너 주일을 한다. 그리고 파트너 주일의 띠임이 있는데 그거는 베이직하고 컨비네이션을 한다. 크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무조건 타겟 주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DST라고 이렇게 용칭을 쓰는데 DST는 더블 스몰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스몰 타겟 그거를 이제 말하는 게 DST고 그때 둘째 주에는 무조건 타겟 주리를 하고 셋째 주에 또 다시 파트너 주리를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 주리를 하는데 그때 띠임은 카운터택이고 스파링이고 그래서 첫째 주에 베이직 그리고 첫째 주에 베이직 그리고 컨비네이션 그리고 셋째 주에 또 카운터택 스파링 그러니까 파트너 주릴의 띠임은 4개입니다. 파트너 주릴의 띠임은 4개고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 순환은 그 다음 달도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파트너 주리를 하는데 어떻게 파트너 주리를 화이트 벨트 그리고 블랙 벨트까지 베이직을 하지? 그랬을 때 저희가 이 기본적으로 스파링에서 생각하는 어떤 제일 중요한 발차기는 돌려차기입니다. 그러니까 돌려차기 뒷발 그리고 돌려차기 앞발. 그래서 베이직 할 때는 저희가 베이직 발차기가 딱 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벨트 때 배우는 베이직은 앞차기, 돌려차기, 빠른발 돌려차기 딱 3개 배웁니다. 요거를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옐로우 벨트 때 요 3개 플러스 찍기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린 벨트 때 요 3개 플러스 옆차기를 붙이고 그리고 또 블루 벨트 때 요 3개 가지고 뒤차기를 붙이고 그리고 레드 벨트 때 요 3개 가지고 뒤후리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기본 발차기 7개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베이직을 하는데 그 기본 발차기 7개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은 7개 그러면은 앞차기 돌려차기 빠른발 돌려차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화이트 벨트 옐로우 벨트 비기너들은 그리고 새로운 발차기를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받을 때는 조금 어떤 컨셉을 배우는 겁니다. 그 컨셉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앞차기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백앤포스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백앤포스 하면서 내가 찰 때 어떤 나의 발차기를 잘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는 거고 그 발차기의 밸류를 올리는 거고 그런 노력이 또 상대한테는 또 좋은 영향력이 갈 거고 또 상대가 찰 때는 좋은 파트너가 되는 거다라는 요 컨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베이직.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베이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인터미디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베이직 컨셉을 잡아? 그러면은 인터미디어에서는 조금 더 발차기의 어떤 그 기능적인 면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 그러니까 발차기를 조금 더 잘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찰 수 있는 거, 조금 더 크게 찰 수 있는 거, 길게 짧게 때릴 수 있는 거, 요런 것들을 넣어줘서 학생들이 발차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혀주고 그리고 겨루기를 할 때 돌려차기를 찰 때 그냥 돌려차기를 그냥 하나를 차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인터미디어 때는 저희는 이제 F12라는 코드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용하는데, 그래서 길고 짧고 그리고 상단도 때리고 그 다음에 들고 2번 때리고 이런 것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기술의 어떤 습득 단계를 본다면 비기너는 인지 단계, 그리고 이제 인터미디어는 연상 단계, 그리고 이제 그럼 어드밴스는 무슨 단계지 했을 때 그거는 자동화 단계.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발차기를 차는데 저희 이제 블랙벨트들이 찹니다. 그러면 그 블랙벨트들도 똑같은 발차기를 차는데 블랙벨트한테는 이렇게 오더가 내려갑니다. 이제 우리가 돌려차기 할 거니까 돌려차기 찾아. 그러면 돌려차기를 찾아 그렇게 해놓고 그 블랙벨트 때는 다른 부연 설명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들은 벌써 돌려차기를 우리가 9번 찰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 9번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는 거를 그 밑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돌려차기를 9번 차고 어떤 자기의 어떤 컨디션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차고 그렇지만 에임에다 주고 있고 시작점 끝점 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몸이 풀리면서 좀 길게도 때리고 짧게도 때리고 빠르게도 때리고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이 돼 있어서 때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되면은 상단도 때리고, 조금 더 되면 그러니까 2번 들고 이제 터는 것도 때리고, 아니면 또 모션 주고 때리고. 그러니까 베이직을 할 때 7개의 베이직을 가리키는데 그냥 7개 베이직 테크닉만 가리킨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과연 어떤 그런 양적인 걸로 이거를 학생들의 어떤 집중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거는 되게 무리수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양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뭐 2단 앞차기, 뭐 더블차기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 양적하고 질적을 이제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는데, 베이직 1은 질적입니다. 그래서 컨셉하고 그런 디테일을 주고 그런 시스템하고 그 매니저먼트를 심어주는 게 베이직 1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블랙벨트 아이들이 돌려차기 차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냥 돌려차기 차니까 그냥 돌려차기 이렇게 서로 한 번씩 때리다가 이제 자기가 조금 몸이 풀리면 갖다 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또 상대의 기분, 또 상대의 입장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시니어다 그랬을 때 주니어가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또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또 같이 받아주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조금 더 강한 발차기로 다가가면 또 주니어 애들은 또 그걸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발차기를 하지만 그 어떤 입장에 따라서, 에리트에 따라서 이게 이 수업이 에너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발차기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9개를 찹니다. 그러니까 9개를 차는데 저희가 9개를 손으로 세면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9개에다 맞춰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8개도 좋고 10개도 좋고, 근데 그 이상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파트너 줄 매니저먼트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발차기 횟수를 차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는 발차기들이 상단에 가 있고 2번 털고 때리고 있고 모션 주고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확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본 발차기를 베이직 1에서 하고, 그리고 베이직 1을 할 때 저희가 20분 매니저먼트입니다. 그러면은 20분을 어떻게 타임 매니저먼트를 해? 그랬을 때 저는 딱 줄을 4개 합니다. 줄일은 무조건 4개. 그러니까 줄일 1, 2, 3은 기본 발차기. 그 벨트에 따라서 저희가 뽑아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일은, 그러니까 피니시 줄일은 저희가 무조건 스파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발차기를 차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디테일을 연습을 시켰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줄일의 꽃은 겨루기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연습 겨루기. 그러니까 이게 줄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겨루기를 해봐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제 저희 월드 클래스 아닌 어떤 그런 이제 도장의 어떤 파트너주를 제가 조금 많이 알게 되었는데, 거기는 그냥 줄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을 냅니다.
근데 저희는 주리를 잘하고 주리를 하는 어떤 방향성은 겨루기를 잘하는 거, 그리고 연습 겨루기를 꼭 하는 거, 그거를 보고 지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겨루기를 할 때 이 에너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래서 주리를 3개, 9개씩 오른발 차고 왼발 차고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발차기 숫자는 그러니까 84개가 됩니다. 기본적인 발차기 숫자는 84개. 그리고 타임 매니저먼트는 딱 20분입니다. 그리고 20분을 저희가 줄을 1개씩 소화를 해냅니다. 그 줄을 1개씩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5분으로 소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은 저희 스태프들하고 다 공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태프들이 이제 저희 스태프들한테 이것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이 왔을 때 오늘 뭐 하지? 그러면은 스태프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파트너 줄을 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너희가 줄을 4개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은 자기들이 딱딱딱딱 뽑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줄일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나 스태프들이나 어떤 주리를 세팅하는 거는 다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초이스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제 클래스가 조금 맛이 난다? 그런 거는 조금 아이들하고의 어떤 그런 경험, 그리고 제가 또 또 티칭하는 경험이 많고 이해가 조금 더 많아서 조금 맛은 더 나지만 도찐개찐. 그러니까 내가 하나, 스태프들이 하나 20분 하는 거고, 줄을 4개 하는 거고, 베이직 하는 거고, 줄을 3개 하고, 겨루기 마지막에 스파링하고.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단순화를 시켜버리면 저도 할 수 있고 스태프도 할 수 있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화하면은 학생들이 줄여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파트너 줄일,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 이 파트너 줄일은 똑같은 클래스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파트너 줄일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기너, 인터미디어, 어드밴스, 그런 컨셉을 배우고 디테일을 넣고, 그 다음에 시스템, 자동화돼서 연습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레벨도 있고, 또 파트너 줄을 하면서 이제 원앤원으로 상대하고 하는데, 이때 자기들의 입장, 관계에 따라서 에리츠가 틀려집니다. 선배는 선배로서의 다가가고 후배는 후배로서의 어떤 다가감,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에리츠도 틀리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기분에 따라 또 틀리고, 그러니까 그냥 이 줄일만 아니고도 벌써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에너지나 어떤 분위기나 이거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 주례를 그렇게 하고 있고, 베이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0분 매니저먼트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나 우리 스태프들이 다 똑같이 한다. 똑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파트너 주례를 할 때는 이제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수업을 잘합니다. 우리 도장에서는 이제 넘버원인데 잘하는데 마스터린도 되게 잘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의 레벨은 하나 위입니다. 저는 이제 프로페셔널로 잘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걸 계속적으로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더 수업을 잘하는 거는 지금은 팀 플레이 합니다. 조직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있고 보조가 있고 또 보조에 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딱 잡으면 옆에 보조들이 쳐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조들은 옆에서 또 분위기를 내는데, 이제 그 포지션이 메인, 캔디맨, 액션맨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관리한다면 옆에 도와주는 캔디맨들은 구역을 나눠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액션맨들은 1대1로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마주보고 학생들하고 1대1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에너지를 내냐면, 1대1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학생한테 최고의 시간을 줘라. 그러니까 학생이 필요한 거를 이렇게 넣어줘라. 셀러브레이션을 많이 해라. 그리고 무조건 더블 수업. 그러니까 이 에너지 메이커, 그러니까 이 스태프들한테 그 학생보다 조금 더 크고 빠르고 멋있고 이렇게 다가갔을 때 같이 하는 학생들이 좋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전체적인 클래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everybody have a seat 아니면 everybody look this way 그랬을 때 그 액션맨들이 움직이는 속도는 2배입니다. 무조건 2배입니다. 학생들보다. 그러니까 이쪽을 파 그러면은 이 액션맨들이 yes sir 그리고 학생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비슷비슷합니다. 그게 이렇게 딱 융화가 되고 그래서 액션맨들이 그런 에너지를 막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캔디맨들 옆에서 구역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셀러브레이션을 엄청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열심히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그런 셀러브레이션을 해주니까 클래스의 에너지가 불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이 이런 거다, 요거 할 거야, 이거 하자, 해보자 했을 때 액션맨들하고 캔디맨들이 불을 확 붙여주니까 제가 끄는 어떤 그런 역량도 있지만 이제 조직력으로 이 끄는 어떤 클래스는 레벨이 조금 위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태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많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어떤 그 역할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수업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그냥 내가 10명을 일일이 다 이렇게 만져주고 칭찬해주고 테크닉을 다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한 번 잡아줬는데 캔디맨들이 또 한 번 더 잡아주고 또 다른 캔디맨이 또 잡아주고 액션맨이 옆에서 분위기 내주고 이게 엄청나게 그 조금 더 많은 어떤 베네핏을 주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메인을 하지만 또 저는 캔디맨을 합니다. 액션맨은 못합니다. 이제는 뭐 액션맨 하면 이제 체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제가 그 롤 플레이를 바꿔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스태프들이 이제 좀 메인을 잡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으면 그 조절을 하죠. 그래서 어드밴스 클래스, 인터미디어 클래스는 그 친구들한테 주면서 이렇게 또 이제 셋업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메인을 잡으면 좀 약하니까 조금 이 캔디맨들을 강한 애들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액션맨들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부스트 에너지를 해라. 뭐냐면은 너의 이제 메인을 잡는 친구가 이런 도전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환경을 깔아주자. 요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인을 잡을 때 어떤 그런 부담이 있고 그런 부담이 있어도 그 친구들이 이거 해 라는 어떤 그런 방향을 주고 그 에너지 전체적인 에너지나 집중도는 저희 옆에 있는 스태프들이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래스가 내가 하는 클래스도 좋은데 우리 스태프 하는 클래스도 좋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클래스를 빠져도 됩니다. 메인이 좀 약해도 옆에 팀이 강하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그렇게 조금 팀워크, 팀플레이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프레셔가 조금 낮아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텝도 더 많이 기를 수 있게 되는 거고 스텝을 더 많이 기를 수 있고 리더십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는 장기적인 어떤 리텐션이 길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블랙벨트가 많이 있고 리더십 스텝이 30 몇 명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이 선수단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또 그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이 클래스 안에 보면은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스텝들이 막 적게는 5명에서 10명 사이 이렇게 같이 막 움직입니다. 근데 그 하는 역할들이 다 있으니까 학생들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 역할을 보고 있고 그 역할을 또 함께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저희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운을 띄웁니다. 너희의 어떤 미래의 모습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하고 이 선배들이 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잘 보고 잘 따라 해라라는 어떤 이런 얘기들을 클래스 중간중간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베이직을 얘기하면서 어떤 파트너 줄일이 좋고 파트너 줄일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또 어떤 그런 단순함이 이런 또 리텐션하고도 연결이 되는구나. 이제 그거를 조금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줄일 베이직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6월 달에 파트너 줄일 베이직 2는 뭐지?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는 왜 띠을 이렇게 하나로 하지? 만약에 저 같으면 줄이를 3개를 하고 마지막에 교육을 하면 이렇게 기본 발차기 하나 하고 컨비네이션 하나 하고 카운터텍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 겨루기를 하면은 조금 다양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 한 가지 띠을 이용하는 거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띠을 이용하다 보면은 클래스의 흐름이 빠릅니다. 안 그러고 이 띠들을 바꿔서 여러 가지 믹스 띠으로 가면은 진짜 설명이 길어지고 시범이 길어지고 하면은 이 클래스의 흐름이 엄청나게 끊깁니다. 그러니까 기본 발차기야. 오늘은 발차기 크게 차는 거야. 이거 백핸포스로 차는 거야. 앞차기 찰 때도 더 접어. 돌려 찰 때도 더 접고 더 틀어서 더 크게 차. 빠른 발 돌려기 찰 때도 스텝 넣을 때도 좀 크게 하고 찰 때도 더 크게 스냅을 해. 그런 띠을 가지고 그 띠에 맞춰서 또 작은 띠으로 다가서 좀 더 집중 크게 한다는 어떤 그렇게 가져가면은 이 설명을 하고 시범을 함에 있어서 되게 짧습니다. 근데 기본 발차기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니까 이거 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비네이션을 합니다. 그러면은 컨비네이션을 하면 컨비네이션은 이제 이동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빠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부연 설명이 들어가고 그러면 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뺏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그러면 카운터택을 하면 카운터택이 기본적인 카운터택이 차면 상대방이 빠져 차는 건데 그러면 상대방이 차는 역할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또 빠져서 찰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설명하다 보면은 이거는 너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고 흐름이 끊긴다.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 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 줄일 메인 이제 커리큘럼은 이제 겨루기 커리큘럼이고 그리고 거기에 쓰는 메인 줄일은 파트너 줄일 그리고 거기에 띠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이직이고 그 중에 하나가 컨비네이션이고 그 중에 하나가 카운터텍 그리고 스파링. 그래서 첫째 달에 베이직을 어떤 그런 컨셉과 시스템을 넣어줬다면 두 번째 달에 베이직은 저희가 양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갔다면 두 번째 달에는 베이직 2는 이제 어떻게 띠을 잡냐면 발차기는 응용 발차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뒷발 있고 앞발 있고 돌아서 차는 거 있고 점프해서 차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점프해서 차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발차기마다 3개, 4개는 무조건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달에 베이직 할 때는 요런 게 있어 하고 가리키는데 이때도 똑같이 줄을 3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가리키냐면 앞차기는 아니까 앞차기를 보여주면서 내가 앞차기를 하는데 요것들을 잘 봐 그러면서 앞차기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뒷발 앞차기 보여주고 2단 앞차기 보여주고 그 다음에 2단 더블 앞차기를 보여줍니다. 딱 앞차기는 거기까지. 그래 놓고 그거 가지고 너희들 이 3개 중에 하나씩 골라가면서 차봐. 백핸포스로 차봐. 이게 기본 컨셉. 그러면은 조금 아이들이 팔차기를 잘 차는 컨셉은 첫째 달에 했다면 이거는 좀 양쪽으로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차기도 이런 응용 발차기도 있구나. 그렇지만 그거 할 때도 기본을 잡습니다. 겨루기 자세 잘해야 되고 시작점 끝점 잘 잡아야 되고 발차기는 항상 에임 향해야 되고 그리고 발차기는 스냅을 잘 쳐야 되고 기압은 꼭 넣어야 되고 이거는 기본으로 저희가 잡는 기본 F1 to 4 그러니까 F4고 그걸 잡고 그리고 항상 에리추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강하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에리추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돌려차기는 어떻게 차?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 다 돌려차기 알지? 그러면 제가 돌려차기를 4개를 보여줍니다. 뒷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앞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돌아서 돌려차기 차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당상 돌려차기를 보여주고 이제 요렇게 하고 어쩔 때는 뒷발 앞발 돌아서 그리고 점핑 돌아서 요렇게도 보여주고 어쩔 때는 뒷발 앞발 그리고 뒷발 더블 앞발 더블 요렇게도 가고 그거는
그 벨트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그러면은, 이제 옐로 벨트는 이제 찍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옐로 벨트는 또 이렇게 갑니다. 뒷발 찍기, 앞발 찍기, 돌아서 찍기, 턴 찍기, 뭐 걸고 찍기 있는데, 뭐 옐로 벨트들이 그렇게 많이 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는 딱 3개에서 4개 초이스만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개념을 넣어주는 겁니다. 뒷발, 앞발, 스핀, 그리고 점. 그러니까 발차기는 그렇게 응용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겨루기 할 때는 똑같이 노컨택. 그러니까 노컨택을 할 때는 30초 동안 안 부딪히고 앞으로 가고 스탑하고 빠지고, 그리고 발차기 많이 차는 거, 그리고 큰 발차기들, 근데 그 큰 발차기들 연습하니까 그런 발차기들 좀 넣어서 퍼포먼스를 조금 더 좀 챌린지를 갖는 거, 요게 저희 베이직 2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직 2, 베이직 1 할 때는 다 기본 발차기 찹니다. 첫째 주에 기본 발차기 차고, 근데 이제 5째 주에 기본 발차기 찰 때는, 그때는 큰 기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블랙벨트에서 이제 스피닝킥을 차면은, 이제 블랙벨트에서 스피닝킥은 스피닝킥 하나 넣어주고, 360 넣어주고, 점프 스피닝킥 넣어주고, 그 다음에 540 넣어주고, 아니면 2번 연속, 3번 연속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찹니다. 그러면서 스피닝킥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조금 질적 그리고 양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파트너 주리를 했는데, 거기서 베이직을 했고, 베이직 1을 했고, 베이직 2를 했는데, 벌써 거기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벨트마다 저희가 익스펙테이션 하는 게, 비기너 그리고 아니면 새로운 기술들은 그러니까 그냥 알아가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칭찬을 엄청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디테일들을 넣어줘서 그 친구들한테 또 잘한다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게 이제 시스템화가 됐으니까 이제 자기의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더 높여서 겨루기 할 때 퍼포먼스를 해서 조금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컨디션을 만드는 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베이직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0분 매니저먼트고, 20분 매니저먼트는 테크닉 4개. 그렇게 기본 컨셉을 가지고 있고, 클래스는 40분. 그러면 컨비네이션은 뭘 가리키지? 그러면 컨비네이션은 이제 저희가 이 컨비네이션은 조금 공간적인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공간을 조금 잘 쓰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컨비네이션은 연결 발차기. 그러니까 이 첫째 달에는 기본 연결 발차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를 잡을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앞차고 앞차기, 아니면 돌려차고 돌려차기, 아니면 빠른 발 차고 빠른 발 차고, 아니면 찍기 차고 찍기 차고, 옆차기 차고 옆차기 차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같은 기본 발차기를 2번 연속으로 차면서 흐름을 잘 주면서 또 정확하게 차는 거, 요런 컨셉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컨셉을 해서 이제 컨비네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6월 달에, 그러니까 6, 여기는 6주인데, 이때 이제 컨비네이션 2는 뭐지? 그랬을 때 저희 컨비네이션 2는 그 기본 컨비네이션이 아닙니다. 컨비네이션 2는 이 발차기 전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차기만 가지고 풉니다. 그러니까 돌려차고 돌려차기, 돌려차고 빠른 발 돌려차기, 그러면서 폼 바꾸고, 또 돌려차기 빠른 발 차고 폼 바꾸고, 아니면 빠른 발 차고 돌려차고 바꾸고, 아니면 돌려차고 돌아서 차고 바꾸고, 이래서 돌려차기를 조금 더 잘하고 돌려차기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발차기를 하는 대신 또 무릎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릎 올리기를 하면 조금 더 발차기보다 좀 더 속도감이 나오니,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연결 발차기는 속도감이 중요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블랙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수 발차기니까, 그러면은 돌려차기 빠른 거를 가르쳤다면 이 블랙벨트들한테는 좀 전술적인 부분을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앞발을 찼으면
상대가 빠질 거니까 그러면 앞발을 차서 득점을 내려고 하면 깊게 차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깊게 차지 않고 바로 좀 짧게 차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상대가 빠져서 카운터택이 들어옵니다. 그 타이밍을 보고 해라. 그래서 빠른 발 차고 상단 때리고, 그래서 앞발은 셋업이고 뒷발로 공격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발을 이쪽으로 차면 상대는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옆으로. 그러니까 조금 몸을 넣어주고 발차기를 이렇게 열어주면 상대는 이제 바깥쪽으로 빠지는데, 반대쪽으로 빠지는데, 이때 돌려차기로 감는 겁니다. 상단 감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저희는 오픈 게이트. 그러니까 이발을 차서 열리면 갖다 때리고, 이거는 돌려차기도 똑같고, 이런 식으로 좀 전술을 많이 넣어줘서 그냥 블랙벨트는 기능적으로는 이제 잘 됐으니 그런 전술들을 좀 배워가면서 조금 더 어떤 그런 퍼포먼스에 좀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 그러니까 앞발 차고 그 자리에서 상대가 들어왔을 때 앞발 털고, 이런 셋업하는 어떤 컨비네이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도 베이직도 할 게 엄청나게 많지만 그 중에 2개를 줄였고, 그게 제가 한 30년 동안 해오면서 교육이 하는데 필요한 게 뭐지? 그러니까 4가지 띠임이 생겼고, 또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조금 더 계속 집중하고 노력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띠임에서 가지고 온 어떤 그런 집중, 그리고 기능, 그리고 그 학생들이 조금 더 그 부분들이 좀 잘함에서 느끼는 어떤 감흥들이 이 학생들의 어떤 그런 어텐션을 조금 더 올리는 것을 좀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릴들이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1, 컨비네이션 2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카운터 택. 그러니까 이 겨루기 할 때 카운터 택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카운터 택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발차기, 기본 발차기고, 그리고 이 스태핑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카운터 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카운터 택 1번은 좋은 겨루기 자세를 유지하는 거, 좋은 거리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잘 빠지고 잘 피하고 어떤 그런 준비되어 있는 자세, 그게 1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운터택 1이 있는데, 그거는 뭘 가르치냐면 발차기 전술은 안 가르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거는 와이트벨트, 레드벨트 다 똑같습니다. 그냥 스태핑만 합니다. 저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 이제 준비운동 3번이 여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운동 3번은 스트레칭하고 바로 풋워크를 합니다. 그리고 풋워크도 이게 이제 스태핑이 이제 용칭들이 다 다른데, 이제 저희는 이거 씁니다. 슬라이딩 백. 크게 빠지는 거. 그래서 슬라이딩 백 빠지는 거, 슬라이딩 포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스위치 핏. 이게 기본적으로 칼라벨트에 쓰는 스태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습시키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RCDST. 중요 포인트는 항상 ready to control, ready to commit. 그러니까 요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겨루기 자세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메인 3가지는 DST, 좋은 거리를 찾는 거. 그러니까 좋은 거리라는 거는 상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에 따라서, 상대의 어떤 경험치에 따라서 이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상대하고 만났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빠져서 자리를 잡는 이런 것도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좀 더 크게 빠져봐. 그리고 너희가 좀 더 빨리 빠져봐. 왜냐면 상대가 너보다 빠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속도를 항상 올려야 되고 좋은 타이밍을 가져야 돼. 안 그러면은 너희들이 맞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DST를 가리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이 뭐냐면 인스트럭터가 있고 학생들이 전체가 따라갑니다. 인스트럭터가 붙으면 아이들은 빠지고, 인스트럭터가 바꾸면 학생들 따라하고, 그래서 그 거리 조절하는 거, 스피드 조절하는 거, 타이밍 조절하는 거를 배웁니다. 이 주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게 웜업 3번입니다. 그래서 웜업 3번은 그렇게 구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리를 저희가 이제 하는데, 그때 주리는 상대하고 하는 겁니다. 1대1로 마주보고 한쪽은 이끌고 한쪽은 따라하고, 그러면서 그 주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를 바꿔서 또 주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겨루기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카운터택이라고 써 있는데 카운터택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다 전술을 생각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학생들은 웜업을 풋워크를 집중적으로 했고 그 웜업을 연결시켜서 풋워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겨루기를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상대 따라하기 그리고 이때는 줄이를 원래는 3+1이지만 3개를 하고 하지만 그 이제 이 준비 운동 할 때 좀 부연 설명이 길어져서 그거는 조금 조절을 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파트너 따라하기 3번 하고 겨루기 2번 딱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3개 하고 하나 하고 요런 구조를 해두고 9번 착오를 해두면 제일 클래스 매니저먼트 중요한 타임 매니저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블랙벨트는 조금 더 넣을 때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씁니다. 블랙벨트는 빠지고 기본적으로 빠지는데 이제 블랙벨트는 슬라이딩 백보다는 프레스 백 그러니까 반 스텝 빠지는 거 뒷발 먼저 빠지는 거 그 짧게 빠지는 거를 연습시킵니다. 그래서 칼라벨트들은 길게 빠지고 안전을 추구했다면 블랙벨트는 좀 프랙티컬하게 빠지는 거 좀 반 스텝 빨리 빠지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줄일인데 반 스텝으로 빠지고 그리고 그 블랙벨트들한테는 이제 막기 컨비네이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노칸택으로 하지만 그래도 막기 컨비네이션 왜냐면 이 블랙벨트라고 해서 노칸택으로 줄이를 하다 보면 겨루기를 하다 보면 손이 항상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루기 할 때 상단 돌아가면은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막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하고 붙었을 때 들어갈 때는 막기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은 몸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막기를 해서 블랙벨트는 저희는 막기 컨비네이션을 가리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컨비네이션 있는데 그거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줄이를 이제 섞어서 하는데 파트너 따라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겨루기를 할 수도 있고 파트너 따라하기 하고 그 다음에 막기를 상대하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막기만 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거를 상대가 그 패턴을 찾주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 막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겨루기 해. 그렇지만 막기 연습했지만 때리지는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겨루기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 카운터택에서 우리가 카운터택을 접근할 때 옐로우 벨트 때 막 전술적으로 막 이거 앞발 차고 뒷발 차고 이렇게 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 카운터택의 1번은 풋워크를 잘하는 거, 스태핑을 잘해서 잘 안 맞는 거, 잘 피하는 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거 이게 1번. 그래야 제가 볼 때는 겨루기를 잘하고 디펜스를 잘할 수 있는 그게 딱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로 가면 그때 카운터택 2는 그때 이제 전술 훈련을 합니다. 전술 훈련을 하는데 전술 훈련은 딱 이겁니다. 돌려차기 차면 빠져서 때리는 거. 돌려차기 차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빼따뽕이라고 하는데 슬라이딩 백 빠져서 때리는 거. 요거 하나만 가르칩니다. 칼라벨트 때.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재미있어요? 흥미를 끌어내요? 그거는 이제 이 빼따뽕을 제가 단순하게 빼따뽕만 가르칩니다 하니까 빼따뽕만 되지만 예를 들어서 블랙벨트, 하이벨트들은 빼따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발차기가 길고 어떤 학생은 되게 순발력이 좋아서 빠르게 들어오고 또 어떤 학생은 항상 엑스트라 스텝을 줘서 때리니까 조금 거리가 더 깊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따뽕을 하는데 이 상대를 관찰을 잘 해라. 그러니까 상대가 엑스트라 동작을 들어오는데 그 동작을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너희도 엑스트라로 빠져서 컨트롤을 해야 돼. 그리고 진짜 겨루기를 할 때는 상대가 엑스트라 동작 와서 때리는 상대는 무조건 엑스트라 동작을 때 받아. 이런 얘기도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 동작을 차는 거는 목표가 있었을 때는 목적이 있을 때는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기본 발차기를 잘 차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옐로벨트한테 오늘 이제 카운터택 하니까 잘 봐. 내가 돌려차기 찾게. 그럼 너희는 뭐 해야 돼?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지? 그러면은 빠지는 거. 그럼 두 번째는 뭐지? 배에다 때리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그랬을 때 다시 빠지는 거. 요거 딱 세 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그 다음에 뭐 스키핑하고 뺏어 떼고 이걸 가리킬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줄일은 상대를 돌려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일도 상대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반복하면서 학습, 이해를 하고 컨셉을 알았으니 조금 아이들이 하는 거에 대해 조금 셀러브레이션 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잘하고 조금 잘함을 격려해주고 이런 구조로 가고 상대를 돌리니까 이게 똑같은 분위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해 주는 거는 겨루기는 상대성이다. 상대를 보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인터미디어 갔을 때는 뺐다 뽕 차고 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 마무리를 붙는 거 아니면 마무리를 빠지는 거. 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시키고 그리고 조금 아이들이 조금 더 올라갔을 때는 빠져서 때리고 붙고 또 빼서 때리고 아니면은 들어오는데 뒷발로 들어왔는데 뺐다 뽕인데 그때는 상단을 올리고 아니면 두 번을 털고 아니면 뺐다 뽕을 할 때 돌려차기를 했다면 공격을 상단으로 때려주고 공격을 상단 두 번을 털어주고 그러면은 좀 타이밍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뺐다 뽕은 빠져서 때리는 거구나. 빠져서 때리는데 타이밍도 틀리고 거리도 틀리고 이런 것들이 다 틀리는구나. 그리고 빼서 빠질 때는 빠지는 게 중요하고 잘 때리는 게 중요하고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구나. 요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 카운터 때 가면은 진짜 뭐 이렇게 뭐 주고 때리고 주고 받고 뭐 바로 때리고 먼저 때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칼라벨트에서는 굳이 그거를 안 해도 그리고 저희가 녹한택을 추구하기 때문에 녹한택 겨루기는 전술보다는 퍼포먼스입니다. 자기가 운전할 때 내가 학교 가야지 그랬을 때 학교까지 가는데 사고 없이 신호 잘 보고 옆에 흐름 잘 따라가고 좀 빨리 가야 될 경우는 빨리 가고 멈출 때 멈추고 또 빠질 때 빠지고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상대가 찰 때 빠져서 잘 차는 거 그리고 마무리 잘하는 것까지만 딱 잡아줍니다. 그리고 블랙벨트 가면은 틀립니다. 블랙벨트 때는 이제 전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블랙벨트는 주먹 잘 받는 거, 그 다음에 뒤차기 받는 거, 그리고 셋업 시켜서 받는 거, 그거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주먹 받는 거, 일단은 주먹을 잘 받아야 또 상대들이 헤지테이션 합니다. 그리고 내가 디펜스 테크닉이 좋은 테크닉이 있으면 또 상대는 헤지테이션 하고 그래서 주먹을 상대가 때릴 때 받는 거, 상대가 뒷발을 찼을 때 이제 가슴이 열리니까 받고 또 앞발을 차고 나서 첫 번째 발은 물러나고 두 번째 발 돌려차기 다 들어왔을 때 다시 오른쪽 손 열린 쪽으로 받는 거 이런 것들도 그때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발에 받는 거 아니면 두 번째 발에 받는 거 그러면서 주먹도 가리키고 뒤차기도 가리키고 그리고 이 카운터택은 이제 상대가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간접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스를 던지고 상대가 그것을 물었을 때 그걸 받는 거 그거를 꼭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그냥 돌려차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돌려차기를 찼는데 뒷발을 찼는데 상대는 빠져서 뒷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돌려차기 차고 놓고 그 찬발로 얼굴 털고 이것도 카운터택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려차기를 찼는데 상대가 이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 상대한테는 돌려차기를 짧게 차서 안으로 붙이고 뒤차기 차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차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전술적으로 해서 블랙벨트들은 좀 득점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을 조금 이해를 해줘서 녹한택을 하지만 조금씩 경기를 알아가는 어떤 그런 구조로 저희가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게 카운터택 2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도 진짜 너무 할 게 많습니다. 근데 굳이 저희가 뭐 컨디셔너 하고 굳이 이거 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리고 그거를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냥 메인 웜업 5분 딱 하고 20분에 진짜 겨루기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겨루기를 잘 한다는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줄을 쫙 깔아놓고 비기너 인터미디어 어드밴스 레이어를 깔아놓고 이런 띠들이 있고 그 띠에 또 이제 디테일들이 있고 하니까
이 클래스는 진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너 주리를 제가 30년 차인데 그 파트너 주리를 30년 차인데 클래스가 비슷하지만 어떤 이 밖으로 보이는 어떤 큰 틀은 비슷하지만 클래스 이 자체가 똑같은 클래스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파트너 주리 자체가 그만큼 다양하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파트너 주리 스파링이 있습니다. 네 번째 팀. 그러면은 세 번째 주 네 번째 팀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지? 이거는 이제 그 좀 타임 매니저먼트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 스파링은 그냥 몸 풀고 바로 겨루기 5번만 시킵니다. 이게 딱 기본 구조. 겨루기 딱 5번 하면은 10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발차기 숫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30조를 하기 때문에 발차기는 적어도 30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차기 숫자는 5회전 뛰고 나면 한 150개 정도 찹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귤러 주례보다 이게 더 운동량은 더 많은 거고 또 흐름도 더 빠른 거고 그래서 요 주례를 쓰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게 셋째 주에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트너 주례를 하고 겨루기가 이런 거다 퍼포먼스가 이런 거다라고 하지만 이 겨루기 파트너 주례 겨루기에서 저희의 컨셉을 알려주는 겁니다. 겨루기 녹한테 겨루기 레벨 2는 이런 거야. 이게 겨루기를 잘하는 거야 라고 학생들한테 이해를 같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5회전을 하면 저희가 5번을 하는데 5번을 하면서 빌드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루기 할 때 첫 번째는 안전, 조심해, 부딪히지 마. 30초 동안 안 부딪히고 끝내봐. 이렇게 딱 던집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조심하지만 처음이니까 막 부딪히고 합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안 부딪히는 거 중요한 거고 상대하고 안 부딪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적으로 다른 그룹하고도 안 부딪히는 거 그것도 어웨어하고 또 벽이나 거울이 있으면 그것도 너네가 매니저먼트를 잘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운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주고 두 번째는 오펜스를 또 조금 장려해 줍니다. 좀 더 많이 차. 그리고 좀 더 큰 거 차. 쿨킥, 몰킥 이렇게 합니다. 쿨킥스 그리고 몰킥스. 그래서 오펜스를 좀 더 장려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발차기 숫자가 확 올라갑니다. 흐름이 빨라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세 번째는 뭘 붙여주냐면 디펜스를 붙여줍니다. 이게 빨리는 찼는데 차고 좋은 거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차고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상황들이 발차기들이 너무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리 잡고 빠지고 요것들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safety, offense, defense. 근데 비기너 애들은 safety, offense, defense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가 이게 너희가 공격이 좋고 공격이 좋으니까 방어가 좋아진 거고 너희가 방어가 좋으니까 상대가 공격이 좋아진 거야. 너희가 좋으니까 상대도 좋아졌어. 하나가 됐구나 라는 그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5라운드를 하면서 빌드업을 딱 시키는데 그게 저희의 스파링 컨셉을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루기를 맨날 하는데 그냥 겨루기를 해 잘했어 이게 아니고 겨루기를 하는데 녹한택인데 아이들이 막 발차기 막 허공에다 그냥 막 때립니다. 그냥 가까이도 때리지도 않고 그냥 막 때리는데 그냥 저는 너 진짜 되게 잘했어. 왜 잘했냐면 진짜 30초 동안 니네 상대 건들지도 않고 벽에 부딪히지도 않고 다른 상대들 부딪히지도 않고 그 조절을 너희가 잘했어. 디시전을 잘했어. 그거를 잘 봤어.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 아이들이 옐로벨트일 때는. 그러니까 그 컨셉에 맞춰서 그 레벨에 맞춰서 칭찬을 해주니까 그냥 이런 겁니다. 학생들한테 우리가 원하는 겨루기는 이거야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벨트는 뭐 이런 컨셉 얘기 안 해줘도 됩니다. 그냥 해. 그러면은 합니다. 그리고 좀 득점 빼라고 조금 유도해주고 조금 발차기 많이 차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조금 상대한테 조금 이렇게 좋은 영향력 주려고 해라. 그럴 때는 발차기를 많이 차는 거는 칼라벨트 스파링이고 많이 차는 거는 칼라벨트고 조금 발차기를 찰 때 어떤 퍼포스 그러니까 조금 득점을 향한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 행위가
그 동작의 득점이 나왔을 때는 그 표현을 해라. 그랬을 때 상대방과 어떤 그런 교감을,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챌린지 되는 어떤 그 겨루기를 하는 거.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조금 월등한 어떤 기량이 갖고 있으면은 그거를 한번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왜 생겼는지 그런 겨루기를 이해를 해라가 이게 블랙벨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겨루기 5번. 근데 블랙벨트는 30초 안 합니다. 45초 그리고 1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줄이를 하고 끝났을 때 하고 겨루기 했을 때 끝났을 때 겨루기 할 때가 더 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은 엄청나게 세이프하고 그리고 그때 커리큘럼을 하고 그러면은 스파링 2는 뭐지? 라고 했을 때 스파링 2도 그냥 겨루기 하는 겁니다. 근데 겨루기를 하는데 그때는 조금 어떤 시합의 어떤 그런 경험을 조금 더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줄로 한 팀을 이렇게 쭉 써서 겨루기를 했다면 그때는 이제 코치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인스트럭터 한 명한테 너가 이쪽 팀 코치고 이쪽 팀 코치고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go to coach 그리고 코치한테 갈 때 인사하고 또 팀 치어링하고 또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가 좀 크면은 한쪽은 선수 한쪽은 코치 이렇게 역할을 줍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나의 어떤 우리 선수가 할 때 옆에서 도움을 줘라. 그리고 또 선수들한테는 그러니까 너희가 하지만 코치가 말하는 목소리를 들어라. 들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스파링 컨셉을 가리킨다는 거. 그래서 겨루기를 하고 바로 커리큘럼 넘어가고 그러니까 파트너 줄일 팀 4개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냥 4주를 운영하는데 이게 디테일들이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4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8주까지 연결이 된 거고 근데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그 4주 플랜이 8주 플랜이고 8주 플랜이 4주 플랜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중간 주제들이 바뀐 겁니다. 띵들이. 그러니까 클래스 전체가 완전히 틀린 거. 그러니까 스파링을 했는데 그냥 개인전 어떤 빌드업 시키는 그게 아니고 막 옆에서 막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팀 치어링하고 이러니까 시합장 분위기도 조금 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색다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구조가 있지만 이 안에 띵들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집중하는 부분들이 이 클래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 바꿔놓는 겁니다. 에너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가 똑같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시간이 클래스 전반부의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에 들어왔는데 상대하고 하는데 내가 상대를 봤을 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 그런 라이프 스킬이 이 겨루기 커리큘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진짜 그 교육적인 메시지가 안 나갈래야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메시지는 엄청 나가고 있지 학생들은 또 디스플레인을 잘 해야 되지 잘 따라오고 있지 운동량은 많지 에너지 흐름은 높지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 도장 딱 가서 수업 시작하고 딱 전반부에 딱 보면은 파트너 줄 딱 들어가고 겨루기 끝날 때 보면은 에너지가 확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좀 잡아서 품새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선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몰랐었는데 어떤 도장들은 반대로 합니다. 웜업하고 커리큘럼하고 발차기로 끝을 쫙 올려서 보내는데 저희는 요게 되게 좋습니다. 첫째 웜업하고 메인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픽점이 중간에서 겨루기에 그걸로 끝내고 그리고 에너지를 좀 내려서 에너지를 좀 진정시켜서 아이들이 좀 캄하고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순환이. 그래서 그거를 관장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저는 운이 좋게도 그냥 관장님 하신 거 여태까지 따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선 너무 좋다. 이 흐름 너무 좋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발전을 시켜서 웜업하고 메인하고 연결이 됐고 그러니까 수업은 그냥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동영상들도 있지만 저희 도장의 어떤 클래스는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저도 에너지가 많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학생들한테, 스태프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나 부족하다, 나 모르는 게 더 많다. 이게 에리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이거 하나는 슈얼하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너희들한테 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진짜 아래맞기를 하나 해도 진짜 팔이 끊어져라고 합니다. 근데 잘은 못해도. 그리고 기합을 넣을 때도 항상 제가 먼저 지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의 기합은 조금 높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그리고 클래스가 반응을 안 하면 라도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막 온몸을 다 써서 지르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사부님들도 그런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들을 스태프들이 같이 쓰고 있고 학생들도 그걸 쓰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게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수업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희가 클래스 파트너 줄일 그냥 1부에서 이런 얘기가 진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겁니다. 파트너 줄일 진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버팔로에서 배운 월드클래스 배운 어떤 파트너 줄일 이 컨셉은 진짜 좋은 거고 이거를 사부님들하고 나누려고 저희가 이 공부방을 하고 있고 이게 변화를 갖는데 변화는 정보만 가지고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시간하고 어떤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 연습이 들어갔을 때 변화는 조금씩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멤버님들 파트너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메인이라는 어떤 컨셉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에너지도 많고 어떤 도장의 밸류도 더 올라가고 또 이런 구조가 심플하니까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뭐 해야 되지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맛있게 더 클래스를 하지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스태프들한테 전달해서 이 아이들이 잘 수업을 멋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파트너 줄일이 있고 근데 그러면 둘째 주에 왜 타겟 줄일을 왜 넣어놨어? 이거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타겟 줄일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타겟 줄일은 하는 겁니다. 왜냐? 겨루기를 하는데 기본 발차기를 허공에다 배웠고 안전함을 유지했고 했는데 아이들한테 타격감을 저희는 선수 생활을 할 때 맨날 타격 발차기 했습니다. 그냥 하는 게 타격 발차기. 큰 거, 백차기, 뭐 타격 발차기인데 이 타격감을 길러주는 것 되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타격 발차기도 저희가 DS라는 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사부님들이 그냥 자유자재로 쓰는 타겟 발차기가 아닙니다. 그냥 저희는 기본적으로 호들들이 잡고 줄을 서고 그리고 줄로 이렇게 그룹으로 움직이는 타겟 발차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 그것도 안 합니다. 그냥 그 상태. 그래서 이제 타겟 줄을 하는데 타겟 줄일의 메인 발차기는 돌려차기 딱 그거 하나만 합니다. 딱 하나. 근데 타겟 줄일이 재밌을까요? 타겟 줄일 에너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돌려차기만 가지고 DST를 하는데 줄은 딱 기본이 5명이 한 조 그리고 6호덜 그래서 30명까지 딱 잡습니다. 그리고 더 많으면 또 학생들을 더 붙이고 더 많으면 호들을 더 붙이고 저희는 이제 공간이 되니까 할 수도 있지만 기본이 딱 5명이 한 조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발차기는 무조건 10개에서 끊는 거. 그러니까 오른발을 찼다면 왼발을 차서 그게 10개. 그러면 오른발 차고 왼발을 찼다면 컨비네이션 찼다면 그거는 5바퀴. 그래서 10개. 그리고 세 번째 줄일은 이제 4번을 찼다면 딱 3번에 끊습니다. 3바퀴. 그러면 12개. 그래서 이 타겟 줄일의 매니저먼트는 M11 그러니까 11개다 딱 묶고 12개도 괜찮고 10개도 괜찮고 근데 그 이상은 안 올립니다. 왜냐면 이 줄일들이 하나 둘 셋 4개인데 이 줄일들을 처음에 많이 쓰면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에너지가 확 떨어집니다. 그럼 집중력도 떨어지고 퍼포먼스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유지하면서 끝점 마지막에 타겟 줄일도 타겟 스파링을 합니다. 근데 타겟 스파링 어려운데 그냥 저희는 타겟 스파링에 기본 타겟 스파링에
줄 선 상태에서 앞으로 쭉 가면서 오펜스, 그리고 뒤로 오면서 받아차기. 이게 타겟 스파링. 기본 타겟 스파링. 근데 어떻게 재밌어요? 보면은 뭐 블랙벨트 아이들, 막 레드벨트 아이들은 돌려차기 차라고 주면은 자기들이 막 토네로 차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잘 차는 아이들한테는 속도감 더 올려주고 상단도 더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타겟 스파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타겟 스파링은 기본 구조가 그거고, 그리고 베이직은 진짜 말대로 베이직만 합니다. 뒷발, 앞발, 뺐다뽕 딱 요거 3개. 그리고 요때 잡는 거는 차고 나서 겨루기 자세 잡는 거, 시작점 끝점 꼭 잡는 거, 그리고 차고 나서 내가 몸통이 열린 쪽으로 돌아가는 거. 이 교육을 꼭 시킵니다. 이거를 시키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왜 시키냐면 나중에 클래스 막 40명 50명 오면은 막 정신없이 돕니다.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부딪히고 하는데, 이것들을 다 미연에 딱 교육을 시켜서, 저희는 블랙벨트가 50명이면 오케이 렛츠고 라운드 하실게. 그러면은 어느 팀이 가장 빨리 차나 보자. 그렇게 딱 던지면은 딱 아이들 차고 막 돕니다. 근데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거 다칠 수 있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안 다칩니다. 왜? 그게 교육이 된 게 이 베이직입니다. 그 베이직에서 그거를 교육을 하고, 베이직에서 발차기를 잘 찼어. 잘 찼다는 개념이 잘 맞으면 A고 덜 맞으면 B고 안 맞으면 C라는 개념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찰 때 무조건 A를 차라. 5번 차면 5개 A를 받아라고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게 베이직.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DST 이제 1, 2, 3, 4 이제 이 줄일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 차기, 2번 차기, 4번 차기, 4번 차고 2번 받아차기. 이거 6번 차고 그다음에 타겟 스파링.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니까 연결 발차기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스피드 발차기가 있는데, 이거는 스피드 발차기는 이제 워밍업 2번, 그게 이제 무릎 올리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무릎 올리기 그대로 스피드 발차기를 합니다. 리틀 타이거 투 블랙벨트. 그러니까 무릎 올리기, 양발 올리기, 그리고 2번씩 올리기, 그 다음에 오른발 올리기, 왼발 올리기, 이거 딱 합니다. 근데 비기너는 앞차기만 올리고, 인터미디어는 앞차기하고 돌려차기 섞어서 올리고, 어드밴스는 돌려차기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드밴스에서는 돌려차기만 가지고 한 발 올리고, 한 발 올리고, 2번씩 하고, 양발 올리고. 그러면 와이트벨트 가지고 너 돌려차기로 해봐, 피빗 하고 이렇게 들어서 해봐, 못합니다. 와이트벨트는 그냥 걷는 것만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래서 와이트벨트는 앞차기로 올리기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걸 20개씩 합니다. 그 줄일들을. 그리고 그거를 타겟을 찹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스피드인데, 그러면은 타겟을 차는데 1번 줄일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러면은 그거를 4번 차게 합니다. 그리고 3바퀴 돌리면 12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찰 때는 무조건 피게리를 하고, 2번째 찰 때는 get comfortable, 그리고 3번째 찰 때는 strong, get strong. 딱 에디트 딱 줍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막 찹니다. 근데 똑같은 줄일인데 근데 이제 그 스피드 줄일 끝나고 마지막 줄일이 저희가 스피드 발차기, 저희가 이제 연습할 때는 옛날에는 뭐 1분도 하고 뭐 2분도 했는데, 스피드 줄일 30초 줄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30초 동안 앞차기를 몇 개를 차냐 이걸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30초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 있는데, 학생들이 퍼포먼스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진짜 높은 아이들은 저도 100개 못 차는데 100개 차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거는 호돌이 또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극소수고, 근데 진짜 잘하는 아이들은 80개 이상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60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좀 이렇게 어빌리티가 좀 약한 아이들은 한 40개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30초 줄일. 그러면은 블랙벨트들은 그거 조금 식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블랙벨트는 30초 줄일하고 이제 흐름이 좋으니까 한 번 더 시키기도 합니다. 뭐 아니면은 또 그걸 가지고 돌려차기를 또 시키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이제 제가 저번 달에 썼던 거는 30초 줄이를 한 번 하지 않았고 20초 줄이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10초 줄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차기 숫자는 30초 줄이보다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30초 동안 그 시간이 긴 시간을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
20초 짧게 때리고 또 10초 짧게 했는데 그걸 붙이니까 넘버는 더 높고 그런 거 보면서 집중도도 더 높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넘버들이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또 그냥 정기적인 어떤 모티베이션. 그래서 그 넘버를 저희는 벨트에다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팁을 받고 벨트가 팁이 막 6개도 있고 막 더 많은 아이들도 있는데 거기를 막 숫자도 써 있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테스팅을 봤을 때 그 벨트에는 이런 어떤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피드 줄이. 그래서 넘버들이 막 벨트에 막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 날 오고 화요일 날 오는 애들은 2개씩 있고 그리고 또 다다음 달에 또 와서 또 2번 오면 4개 적혀 있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런 넘버들이 학생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주고 있고 그리고 DST 마지막은 저희가 빅 쉴드 파워 발차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워 발차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이제 구조를 바꿨습니다. 멍키 인 더 미들. 그래서 4인 1조, 3인 1조.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 있고 양쪽에서 때리는 거. 그리고 비기너 인터미디어들은 인스트럭터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학생들은 로테이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간단하게 진짜 돌려차기로 때립니다. 돌려차기 백앤포스, 앞발 백앤포스, 그 다음에 빼따뽕. 이게 기본 구조. 근데 뭐 비기너 인터미디어들은 빼따뽕도 안 합니다. 그냥 돌려차기. 그리고 뭐 점프해서 돌려차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돌려차고 앞발 돌려차기 잘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은 발차기 숫자는 작은데 발차기를 차기 위해서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또 체력 소모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겨루기다. 파트너 줄일이 기본하고 기본기를 잡았다. 그리고 타겟 발차기가 타격감을 잡았다. 그리고 우리가 스파링 클래스에 가서 마무리를 딱 한다. 이게 저희의 스파링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와이트벨트 때는 투킥을 컨비네이션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다 노컨택 스파링을 하는데 이게 다 노컨택 스파링 레벨 2를 운영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지루해? 그런 거는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루함의 시작은 저희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니까 지루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조금 발차기 더 세게 때리고 강하게 때리고 학생들이 조금 더 세게 때렸으면 좋겠고 이러면은 거기 가서 또 디테일을 막 끄집어내서 막 칭찬해주고 막 모티베이션 해주고 그러면 그게 지루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단순함이 있지만 그 안에서 변화를 추구해서 학생들의 어떤 집중을 최대한 끌어내고 학생들이 집중을 끌어내고 그런 시간들이 8주로 계속 돌아가고 1년에 6바퀴가 돌아가고 벨트가 올라가서 블랙벨트가 됐는데 그 흐름이 계속 연결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줄일들을 다 소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스트럭터도 자동으로 거의 반은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블랙벨트 아이들은 요거 할 때 호들들을 자기들끼리 돌려서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베네핏이 있구나. 이게 조금 길었습니다. 1시간 반 걸렸네. 와. 그래서 그냥 2가지 측면. 하나는 진짜 우리가 좋은 수업,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을 하자. 교육이 커리큘럼을 활성화시켜서 수업의 가치를 끌어내자. 이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하나 더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자. 근데 이거는 그냥 짧게 가겠습니다. 이거는 보면 아시겠지만 첫째 주에는 품새, 두 번째 주에는 품새, 세 번째 주에는 원스텝 스파링, 그리고 네 번째 주는 테스팅 프랩, 테스팅 연습만 한 겁니다. 근데 품새, 원스텝 스파링, 그리고 테스팅 프랩.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스팅 결과물은 좀 전략적인 어떤 이 자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테스팅 준비를 하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학생들은 저희한테 24번이라는 시간이 개런티인데 이게 개런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다 중심을 맞춰? 그랬을 때 저희는 16클래스를 마칩니다. 16클래스에 팁을 6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저희한테는 진짜 챌린지인데, 그러면은 팁이 6개가 뭐지? 그랬을 때 저희는 품새 팁이 2개입니다. 반 배우고 전체 배우고, 그리고 원셉 스파링 하나, 그 다음에 격파 스파링,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은 이제 테스팅 준비가 된 사람들, 3달 이상 어텐던스가 16번 이상이면 팁을 받는데, 그게 이제 테스팅 팁. 그래서 6개를 받아야 심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부님들이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이게 보면은 되게 시간이 조금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부님들의 어떤 컨셉, 얼마만큼 그 학생들한테 그 테크니컬리 조금 더 높은 지향점을 추구하냐. 근데 저희 애들 잘합니다. 그럼 이제 자부심을 갖고 조금 더 잘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품새 팁은 첫 번째 달에는 품새 팁을 주질 않습니다. 그 반 품새도 주질 않습니다. 여기서 첫째 주에, 둘째 주에 아무리 배워도 알아도, 여기는 학을 하는 기간이니까 알아, 기억해도, 그리고 연습해. 그리고 원스텝 스파링도 첫째 달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스텝 스파링하고 품새를 못 받네? 근데 아이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대신 격파하고 브레이킹을 학생들한테 권유합니다. 격파 팁, 격파 클래스 가서 받아. 스파링 팁, 스파링 클래스 가서 받아. 그거는 클래스만 가서 이수하면은, 클래스 하면 주는 거니까, 그런 걸 시키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권유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커리큘럼에 연동이 없으면은 그게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커리큘럼 연동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기본기를 이렇게 연동시켜 놨기 때문에, 가서 그린벨트 처음 올라왔는데 가니까 옆차기 배우고 손날치기를 했는데, 그게 품새랑도 들어가 있고 원셉 스파링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겨루기는 가서 겨루기 연습만 하면 안 되니까 팁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2가지 팁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매니저먼트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품새하고 원셉 스파링만 레귤러 클래스에서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귤러 클래스에서는 품새를 잡으면 되니까, 둘째 달에 왔을 때, 이제 학생들이 둘째 달에 2번째 수련을 왔을 때, 그때 품새 팁 나갑니다. 품새 팁 나가고, 그 다음에 원셉 스파링 나가고. 그러면 셋째 달에 왔을 때 2번째 품새 팁 나가고, 그리고 테스트 팁 나가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조금 전략이란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시스템으로도 됐는데, 예전에 막 품새도 했다가 원셉 스파링 했다가 정신 없었습니다. 그리고 격파도 가르치고. 근데 레귤러 클래스에서 그거를 소화한다는 게, 그리고 저희가 10분이 주어지는데 학생들이 1명만 있으면 괜찮은데, 학생들이 뭐 10명일 때도 있고 20명일 때 있고, 그룹이 막 3개, 4개 이렇게 찢어지는데, 이 10분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그런 학습력도 되게 다 천차만별이고, 뭐 어텐던스도 또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볼 때, 진짜 우리가 10분을 가지고 10분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진짜 16번이라는 시간을 진짜 잘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겠구나. 근데 저희는 이제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Saturday 어디셔널 클래스. 그때 Saturday에 가면은 커리큘럼을 캐치업할 수 있는 클래스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압니다, 이제는. 그래서 필요한 거를 자기들이 가서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Saturday 클래스를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 다른 커리큘럼들은 다른 수업에서 하고 있으니, 진짜 레귤러 클래스는 품새하고 원셉 스파링이 사이드 커리큘럼이고, 그리고 겨루기 커리큘럼이 메인으로 돌아가고. 요게 진짜 테스팅 어떤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결과물을 잘 만들어낼 때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커리큘럼의 어떤 조절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심사의 어떤 리퀘어먼트도 되게 이 조절을 잘 해놔야 됩니다. 저기 도장의 어떤 실정에 맞게. 그러지 않았을 때 내가 이 커리큘럼 너무 좋고 내가 좋아하니까 이거 해야지. 근데 그렇게 다가갔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제 품새나 뭐 어떤 다른 커리큘럼을 하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게 되면 아이들이 춤춥니다. 솔직히 품새 춤추고 그냥 동작만 길만 외우고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올라가면 뭐 와이트벨트 때 춤췄는데 블랙벨트 되면 똑같습니다. 왜냐면 그 시스템 자체가 춤추고 올라가고 그냥 메모리만 하고 올라갔는데, 메모리하고 디테일 잡고 플로우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메모리에서 다 끝나고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결이 조금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클래스 매니저먼트는 두 가지. 좋은 수업, 내가 원하는 수업, 조금 더 동적인 수업, 어떤 그러면 겨루기 커리큘럼을 활성화시키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끄집어내는 거, 그리고 테스팅 결과물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클래스 매니저먼트 잘하는구나, 잘했구나 라고 이렇게 제 나름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단순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8주 플랜을 계속 순환을 시키다 보니까 인스트럭터들이 조금 거의 반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잘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고, 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단순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스태프들하고 소통이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스태프들한테 위임을 할 수 있는 컨디션도 되게 좋아지고,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학생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텐션도 그렇게 돼서 연결이 돼서 더 길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제가 휴식 시간을 못 드렸습니다. 이거 하고 싶은 게 말이 많은데 이거 다 못 끝내느니 그냥 중간에 급하시면은 이렇게 화면 딱 해놓고 나가셨을 거라고 믿고 그냥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